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명문대 중에 한 곳인 UBC 대학, 한국 분들한테는 뭐 UBC 이렇게도 많이 인지가 돼 있고,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이렇게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 대학 순위 중에 41위의 대학이 보이십니까? 이 순위는 THE라고 Times Higher Education 연구 기관이고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대학 순위에서 41위에 오른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대학입니다. 그럼 한번 이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요. 세계 대학 순위 41위에 지금 올라 있고, 캐나다 BC주에 있는 밴쿠버, 한국 분들한테 밴쿠버 들어보셨죠? 캐나다 하면 뭐 토론토, 밴쿠버 이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1908년도에 설립된 학교고요. 네, 여기 나오지만 as one of the oldest universities in Canada,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대략 500여 개의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500여 개의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이렇게 제공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UBC의 홈페이지,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 왔고요. 캠퍼스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밴쿠버 캠퍼스가 있고요. 메인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BC주의 또 다른 곳인 오카나간이라고 하거든요. 오카나간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이제 admissions, 입학이죠. 입학 관련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prospective students,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 학생들이죠. 이 UBC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예비 학생들. 그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application process, 이제 지원 과정이 나오는데 applying to UBC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applying to UBC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 your admission requirements, 이제 그 입학하는 자격 조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장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당연히 International High School Applicant Requirements, 당연히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국제학생이잖아요. 국제학생에 해당되는 부분, 그 입학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International High School Students. 한국 학생도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UBC 입장에서 보면 국제학생이니까요. 그러면 일단 밴쿠버 캠퍼스, 메인 캠퍼스로 했고, 네, 여기 your location에 제가 이미 사우스 코리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 학생,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니까 사우스 코리아 제가 이미 골라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이제 영어,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면 한국 학생의 경우에 영어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영어 자격 조건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English Language Admission Standard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옵니다. Nine ways. 9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 UBC의 English Language Admission Requirement를 및 충족시키는 9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냥 한번 볼까요? Complete 4 or more consecutive years of recognized full-time education in English within Canada. 예, 캐나다에서 뭐 한국 학생들도 참고로 캐나다에서 뭐 조기 유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예, 4년간 연속으로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교육받은 경우. 근데 그 4년이 여기 나오지만 immediately prior to attending UBC, 즉 UBC에 입학하기 바로 전까지 4년 연속으로 풀타임으로 캐나다에서 국민은 고등학교가 보통 4년이죠. 4년 동안 UBC 지원하기 전에 4년 동안 캐나다에서 공부했다면 참고로 한국 학생들도 소위 말하는 토플이나 IELTS 같은 거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거 안 봐도 영어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넘버 2 한번 볼까요? 여기도 비슷한데요. 여기는 이제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권 국가가 뭐 캐나다만 있습니까? 미국도 있고, 예, 뭐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여러 곳 있잖아요. 아일랜드도 있고 그런 곳에서 UBC에 이제 참여하기 4년, 4년 동안 참여하기 직전에 4년 동안 공부를 했다면 영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뭐 AP라고 혹시 그래도 뭐 미국제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AP 많이 익숙할 거예요. Advanced Placement에서 예, English Language와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이런 수업 아니면 AP에서 Literature and Composition 이런 수업 들어서 4점이나 그 이상 맞으면 영어 따로 공인 시험 점수 같은 거 필요 없이 영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플이나 IELTS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이렇게 제3국의 국제학교에 진학하는 공부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도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8번에 보이십니까? Attend 4 or more years. 4년이나 그 이상을 at an eligible international secondary school. 예, 자격이 있는 이제 국제학교에서 4년이나 그 이상을 다닌 경우에. 근데 어떤 국제학교냐면요. That uses English as the language of instruction.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교입니다. But operates. 근데 운영되는 in a country 어떤 나라에서 운영되는 국제학교냐면요. Where the primary language is not English. 영어가 모국어로 아닌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죠. 뭐 태국, 뭐 우리 말하는 베트남 뭐 이런 곳에 제3국의 영어로 진행되는 그런 적법한 국제학교에 다닌 4년 이상 다닌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여기 또 전제 조건이 있지만 These 4 years must be immediately prior to attending UBC. UBC 진학하기 바로 전까지 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 4년을 다녔어요.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4년 동안 최소 4년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오지만 성적표를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UBC 그렇게 이 학부 어드미션 오피스로 보내달라고 이제 제출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어 자격 조건이 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제일 익숙한 토플이나 IELTS 어떤 점수가 필요한가 한번 볼까요? 세계 41위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명문대 중에 한 곳이고요. 지금 가장 그래도 익숙한 토플부터 먼저 볼까요? 한국 분들은 토플에 가장 익숙하죠. 토플, 토플 IBT. 뭐 요즘은 홈 에디션도 있죠. 토플도 뭐 집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버올 점수 90점을 요구합니다. 혹시나 토플 만점이 몇 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120점입니다. 120점 만점. 네.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에 22점 필요하고요. 리스닝은 22점.
최소 이 점수는 각 섹션별로 이 점수가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라이팅은 21점, 스피킹도 21점. 혹시 토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토플 시험은요. 영역당 4개 영역. 지금 보신 대로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있는데 다 30점 만점씩입니다. 그래서 3, 4, 12, 120점이 되는 거고요. 그 120점 만점 중에 전체 점수는 90점, 최소 90점이 돼야 되고 각 영역별로는 이렇게 30점 만점에 22점, 22점, 21점, 21점을 꼭 충족시켜야지 그 영어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플 외에 가장 그래도 익숙하신 IELTS 보면요. 당연히 아카데믹 모듈로 봐야 됩니다. IELTS는 혹시 IELTS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IELTS에는 아카데믹 모듈하고 제너럴 모듈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아카데믹 모듈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오버올로 6.5 점수가 필요합니다. 6.5. 그리고 어떤 영역도 6.0 이하면 안 됩니다. 즉, 한 영역이 내가 오버올은 6.5라도 한 영역이 뭐 5.5다. 그러면 뭐 라이팅이 5.5다. 그러면 나는 이 영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IELTS 6.5 정도가 어떻게 보면 토플, IBT 토플 기준으로 한 90점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편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래도 영어권 국가의 대학 과정 이상에서 공부를 하시려면 IELTS 기준으로는 6.5점 정도는 점수가 돼야지 이제 그런 영어 기준들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좀 전공이 공부하기 어려운 전공들은 보통 뭐 7.0도 요구하고 그 이상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을 위해서도 IELTS 아카데믹 모듈을 응시해야 되는데요. 심지어 캐네디언들도 다 응시해야 됩니다. 근데 제 자격증만 해도 IELTS 아카데믹 모듈로 7.5 정도의 7.5 정도의 그런 성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부하시려면 6.5점 충족시키셔야지 그래도 이제 대학 공부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최소 마지노선의 그런 점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성적만 된다고 입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예. General Admission Requirements.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충족시켜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Degree Specific Requirements에서 이제 전공별로 그 요구하는 상황이 다르겠죠. 그냥 가장 일반적인 우리 비즈니스 스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즈니스 전공 같은 경우에 커머스가 비즈니스의 뜻이죠. 비즈니스 전공 같은 경우엔 최소 갖춰야 될 그런 미니멈 리ኳ이어먼스에 뭐가 있냐면요. upper secondary math 적어도 프리캘큘러스 이 과정은 꼭 들어야지 이 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학생의 경우. 그리고 여기 보면요. 맨 마지막에 Your country's grading scale이라고 나오죠. 심지어는 여기 되게 재밌는데요. 작년의 경우 in past years, 뭐 작년이 아니죠. 지난 해들의 경우 뭐 몇 년 동안 우리 수미양가 우입니다. 이게 수미양가의 우가 그리고 혹은 우가 아니면 84%가 뭐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그레이딩 스케일 우리 수미양가 스케일에서 우나 적어도 84%의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이게 이제 was required 요구됐다니까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엔 한 우 정도 맞은 학생들이 이 UBC에 이런 전공에 커머스 전공에 비즈니스 전공에 들어왔다는 그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41위 대학입니다. 41위. 뭐 40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41위니까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수음이 한가에서 우라면 뭐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음이 한가에서 받고 소위 말하는 서영고 진입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세계 40위권 대학도 진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인서울에 대학교에 갈 정도의 노력과 열정과 공부의 양이라면 세계 100위권 대학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입시 시스템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영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겠죠. 영어는 여러분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도구가 어떤 선택의 도구가 아니고요. 제 기준에선 반드시 그냥 갖춰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영어 능력만 되고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에,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의 친구들이라면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